예, 시장과 또 핵심 기업에 대한 이슈가 되는 기업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휴마시스 분석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차 얘기하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있다가 해결된 것처럼 지분이 넘어간 것처럼 했는데 아직도 챙겨볼 게 많군요. 일단 휴마시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가장 혜택받은 기업, 네. 그러니까 체외 진단기 기업인데 한 2위 정도 해요. 생긴 거는 2000년 6월에 유한양행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차정학 대표가 설립을 했는데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받겠죠. 그러다가 상장을 못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기술평가 성장기업으로 자기를 취득한 다음에 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경영권의 분쟁의 소지가 되는 본인 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기업은 상장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수익이 급증을 했죠. 예, 급증을 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익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2년간, 지난 2년간만 봐도 영업이익이 지난해가 1935억, 그러니까 600% 이상 오르고 누적 매출도 뭐 4,600억,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내부 유보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3,400억, 3,446억이 쌓여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장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차정학 대표의 지분율이 낙하고 개인 지분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요 정도 지분되는 기업들이 경영권 그 공격이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개인 주주들이 뭐 경영권 분쟁에 붙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낮으니까요. 보통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20에서 20% 약간 좀 못 미치는 언저리 그 정도도 사실 불안한데 휴마시스는 10%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구설이 올랐는데 근데 어떤 기업이 적대적 M&A를 하는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그동안에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매출이 6배, 영업이익도 6배 늘어나다 보니까 소액 주주가 한 78%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에게 제대로 환원을 안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심점에 구이철씨라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5명이 주식 186만 주, 그러니까 5.45%를 취득합니다. 그 5%가 넘어서니까 당연히 취득 배경이 되고 그러면서 취득 배경에 보유 목적을 공시를 하는데 경영권 참여라고 공시를 합니다. 경영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거를 공시를 하자마자 작년 10월 달에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이게 일단 무산됐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주주 또 한 번 공격 시도를 하니까 주주일람을 해달라 뭐 여러 가지 그 해서 2월 달에 임시주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가 감사로 사인 감사로 가겠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17일이죠. 17일까지만 해도 이 최대 주주인 차정학 대표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3일 전 28일 날 매각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발표된 상황이 지금까지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났어요. 아티스트 코스메틱이라는 쪽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건데요. 그거는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28일 공시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의 이게 650억에 차정학 대표의 우호 지분 7.65% 260만 주인데 요거를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계약금 넣고 잔금은 2월 28일 날 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공시를 했죠. 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은 어떤 회사냐? 화장품 기업이기도 한데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고 요 아티스트 코스메틱의 최대 주주가 미래 ING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래 ING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 ING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X라는 그 일종의 홀딩스인데 요 최대 주주 X의 최대 주주가 남궁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궁 회장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
개인 주주들이 뭉친 구이철 씨를 중심으로 한 그 김영권 공격에서는 일단락된 것처럼 지금 백악관에서 보였는데 또 새로운 국민에 또 접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경영권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놨는데 주가가 휴마시스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벤트가 끝나서 그런가 했는데 그 미래 ING라는 최대 주주가 된 쪽은 그날부터 주가가 급등했군요. 오늘 맞습니다. 10%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야, 이게 이면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한데 네. 이 기업을 아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당연한 네, 거예요. 예. 보시면 그 김영권을 가져오는 금액 650억이잖아요. 예. 제가 초대 말씀했듯이 유보금이 3,460억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최대 주주라면 예. 유보금이 3,500억 가까이 있는데 650억의 기업을 판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그 3,500은 누구한테 가느냐? 미래 ING 가겠죠. 그러군요. 그래서 주가 그렇게 뜨는 거죠. 그럼 이제 잔금 납입하고 임시주총 열겠다. 네. 28일 2월 말에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매끄럽게 그러면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겁니까? 뭐가 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네. 그 개인 주주를 중심으로 한 구이철 씨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주주 멤버 일람 가처분 신청 등을 다 취하해 버렸어요. 서로 취하했네요. 또. 네, 바로 취하해 버렸어요. 이것도 넌센스고. 그러게. 이걸로 마무리되는가 해서 뭐 개인주주 경영권 분쟁도 끝나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어제죠. 어제 31일 날 JW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다른 쪽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다가. 네. 이 가처분 신청 내용이 그 뭐냐하면 이 남궁 회장 측이 무자본 M&A 업자이기 때문에 민법 103조에 의해서 이거는 좀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신청을 했어요. 최대 주주의 자격 문제를 걸고 넘어온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설명드렸지만 아니 회사에 그 유보금이 3,500억이 있는데 그 650억에 팔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유보금을 무자본 M&A 통해서 다른 쪽으로 바이패스 걸어서 빼내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무자본 M&A 업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자 목록으로 돈을 빼고 그리고 그 기업은 이제 분해시키는 비슷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은 아마 그 JW 측의 주장은 법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그 소액 주주 모임이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구이철 씨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반발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대 주주인 그 최대 주주와 이 지금 계약하기로 한 이 업자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 봐서는 저 가처분 신청이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 그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분을 지금 인수한 쪽도 아티스트 코스메틱이라는 데가 기존 대주주 지분 7.65%를 인수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매끄럽게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부실가 남잖아요. 그렇죠. 약하잖아요. 지분 네, 자체가. 네. 그죠? 예. 오스테인 임플란트처럼 기존 지분 하면서 뭐 공개 매수해서 채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와 복잡한데요. 결론은 마지막에 듣고 일단은 그 전에 그러면 업황은 실적은 괜찮은지 실적 체크하고 주가 얘기 마지막 할게요. 이게 저는 그 지금 최대 주주인 그 이분이 차정학 대표가 이 실적 때문에 아마 경영권을 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 진단키트다 보니까 그렇죠. 급감을 하는 거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실적이 급감을 하고 특히 3분기 매출을 보면 매출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5분의 1밖에 못해요. 243억 하고 거기다가 영업 적자로 돌아섭니다. 마이너스 91억 돌아서고 이렇다 보니까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고 개인 주주들의 경영권 문제까지 발생하니까 아마 최대 주주 차대표가 그래서 엑시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향후의 실적도 그렇게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불씨는 개인 주주들 간의 이 유보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새로 인수한 것에 이 정도의 불씨만 남아있어서 네. 이 실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요. 네. 네.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 좀. 어쨌든 실적 베이스를 봐야 되니까요. 저렴도 경영권 분쟁은 그게 마무리 수순이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으로 그대로 갈 것 같고, 실적은 올 4분기도 적자일 가망성이 크고 1분기까지 커서 저는 그 주가가 하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쪽에 우시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복잡한 스토리인데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휴마시스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최근에 있었던 변화들을 점검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